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휴스틸입니다. 휴스틸은 1967년 4월 설립돼서 1973년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강관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강관 제조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수요 산업은 건설과 조선 산업, 에너지 관련 사업입니다. 강관 사업은 기초 소재 공급 기간 산업으로 막대한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인데요. 휴스틸은 탄소 강관을 생산하는 당진, 대불 공장과 스테인리스 강판을 생산하는 대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가동률은 79.8% 수준입니다. 또한 제품의 경쟁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저부가 가치 제품보다는 유정용 강관, 고강도 후육 강관 등 고부가 가치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165억 원, 영업이익 632억 원, 당기순이익 37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8.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8%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39.6%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강관 수요 증가 및 판매 단가 인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휴스틸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식 분할 결정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 두 건의 공시를 제출했는데 먼저 첫 번째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분할의 결정입니다. 회사의 어떤 이 발행 주식의 액면가를 다시 분할해서 주식의 수를 좀 늘리는 결정입니다. 네네. 주식 분할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주당 이 액면가가 5,000원인데요. 액면을 1,000원으로 좀 분할하게 된다면 한 주가 5주로 늘어나는 주식의 분할이 되는 셈입니다. 회사가 현재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783만 주인데 주식의 분할 이후에는 3,918만 주까지 주식의 수가 좀 증가될 예정입니다. 주식 분할의 어떤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 주주들의 어떤 승인을 좀 득해야 되는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회사는 2022년도 6월 9일에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신주의 효력 발생일 6월 27일까지 6월 27일에 이 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이러한 주식 분할 결정에 따른 신주를 좀 받게 되는 어떤 셈이고 회사는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주식 분할에 따른 매매 거래 정지가 생기는 겁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8일에 변경된 주식의 분할 주식수까지 최종 상장할 예정입니다. 주식 분할 목적입니다.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서 주식 분할을 한다는 뜻이고 기타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결정 사항은요.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식 분할의 일정 절차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주총회 결의 관련 법령의 기관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는 이에 따른 어떤 주주총회 소집 공시인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오는 6월 9월 오전 11시에 임시 주주총회를 좀 결정을 했는데 회의 목적 사항은 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과 2호 의안 이사 선임 안건입니다. 아직 1호 의안의 어떤 정관 변경 안건은 아까 언급드렸던 주식 분할에 관련된 사항들이 좀 표기가 좀 될 것으로 좀 이 전망이 좀 되고 있고 네.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최종 명단이 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세부 사항들이 좀 밝혀지지 않았죠.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권리주주 확정일은 2022년도 5월 10일이다. 이사 선임 후보자 세부 내역은 이사회에서 확정될 예정이고 이후 정정 공시를 통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휴스틸이 보통주 한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나누는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분할의 효과가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통상적으로 주식 수가 좀 늘어나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까요? 좀 안 좋은 걸까요? 저는 약간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불호가 있죠. 네, 그렇죠. 좋은 경우가 있고 안 좋았던 경우가 있어요.
과거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식 분할을 통해서 사실상 주식의 수가 좀 늘어났죠. 네네. 그래서 거래 활성화 관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1등주가 됐죠. 대다수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뭐 최소 한 번 정도는 이제 거래를 했을 정도로 이제 다양한 이 소액주주들의 어떤 이 문턱을 좀 낮췄던 어떤 이력들이 좀 있는데 네네. 휴스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좀 보면 지금 한 23,750원이거든요. 네. 23,750원에 형성됐던 이 주가가 사실상 이 주식 분할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는 좀 더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가액도 5분의 1만큼은 감소가 좀 되는 효과가 좀 있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왜 이 시점에 주식 분할을 좀 결정했을까라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행 주식 총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783만 주를 좀 회사가 보유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좀 많으면 사실 이 주식이 유통하기 좀 좋은 주식의 수는 아니라는 관점이죠. 통상적으로 너무 주식 수가 조금 낮다 보면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거래의 빈도수가 좀 더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발행 주식수가 작으면 오히려 거래할 때 오히려 시세적인 확장 관점에서 좋은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네네. 그 부분은 맞지만 사실상 이게 지분 어떤 취득 관점에서는 다양한 주식수보다 주식수가 좀 어떤 적정 주식수로 좀 유지하는 게 좀 좋죠. 가장 통상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1,000만 주 이상에서 최소 3,000만 주 미만까지를 적정한 주식의 어떤 유통 적정한 주식수라고 우리가 좀 인식을 좀 많이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회사는 지금 5대1 효과를 가져고 있는 이 주식 분할을 통해서 주식을 3,900만 주까지 좀 넓힌다는 것은 상대적인 어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어떤 회사의 어떤 결정이 아니었나 예상해 봅니다. 네, 이 거래 활성화를 위한 회사의 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휴스틸이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철강 쿼터제에 좀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도 이제 좀 선을 긋고 있고 그렇다면 이 철강 쿼터제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좀 매출 포지션을 잠깐 볼 텐데요. 회사의 최근 매출액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2019년도에는 1,797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227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했고 2021년도에는 3,040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게 내수입니다. 수출 비중이 좀 점진적으로 좀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크게 좀 증가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상품이라고 불리는 흑관, 백관의 부산물 숙탁 부분은 이 수출 비중에서는 거의 뭐 감소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출 포지션을 좀 본다면 사실상 수출 금액이 크게 좀 증가됐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에 대비해서는 거의 뭐 2배 가까운 수출 신장을 다시 좀 회복은 했지만 2019년도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좀 증가함 효과를 좀 가져오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국 시장이 좀 주목을 하냐면 2021년도에 대다수 매출 회복을 가져왔던 이유가 미국향 전체 수출 매출이 76%를 좀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의존도가 미국 시장이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자국의 이 철강 쿼터제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산 철강이 자국의 어떤 수출 비중의 일정 비율을 좀 초과하게 된다면 규제를 한 겁니다. 그 비율이 이제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70%인데 이미 작년 3분기에서 4분기 넘어오는 이 시점에는 우리나라 국산 철강 쿼터가 모두 다 소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가 좀 관건인데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좀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관이나 강판 수요가 좀 증가될 것이다. 라는 관점상에서 한국산 철강의 어떤 이 수혜가 좀 예상은 좀 되는데 이게 확산을 좀 가져가기에는 쿼터제에 또 묶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쿼터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좀 계산을 해본다면 2022년도 3분기 안에 모든 쿼터가 다 소진될 것이다. 회사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산 이 철강 쿼터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완화해 줄 것을 좀 요구하겠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쿼터제가 단순히 좀 이렇게 쉽게
열릴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새 정부가 좀 풀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에 또 앞장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소 이송용 강관 세상을 통해서 이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의 제품 포지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주요 제품을 좀 보면 회사는 증기, 물, 가스 등의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용 강관입니다. 이 배관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배관이 있죠. 뭐 플라스틱, PVC 계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강관이라는 것은 철로 만들어진 일종의 배관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 요소가 증기와 물, 가스 등을 쉽게 유입하거나 흐르게 만들고 이게 누수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이 효과를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배관용 강관이 OCTG, 전선관 그리고 배관용 등의 이 매출 파이가 거의 뭐 96%, 97%에 좀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의 어떤 확장, 제품의 어떤 확대군을 위해서 수소용 강관의 어떤 개발에 좀 성공을 했는데 사실상 이 강관이 수소용에 좀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찌됐든 용접으로 인해서 이 이음새를 용접으로 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소가 누수가 좀 된다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성이 좀 직결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오히려 가스보다 더욱더 주의를 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수소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수소용 강관은 용접 부위가 없어요. 이음새가 없는 원통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최근에 개발을 통해서 최근에 이 회사가 이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된 이 안산과 울산 지역에 좀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범 계획의 어떤 초기화 단계라서 매출의 확장세를 좀 가져오지는 못하겠지만 점진적인 어떤 수소 충전세 확대 그리고 전국의 수소 이 충전 인프라를 지자체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수혜적 관점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수혜적 관점에서는 그래도 신성장 동력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전망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 회사 2021년도에 사실상 뭐 이 아주 장사를 좀 잘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잠깐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8.6%가 좀 증가한 6,165억을 좀 기록했어요. 영업이익은 무려 258%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39.6%가 좀 증가되면서 사상 최대 호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실적에 기인되어 있는 이 현재 주가의 흐름은 모두 선반영, 실적으로 인해서 회사의 어떤 이 주가 흐름은 반영된 효과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2년도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즉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의 어떤 수혜는 좀 예상이 되고 있으나 사실 이 쿼터제를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난관이고요. 두 번째는 수소용 강관의 2차적인 어떤 부가 판매가 좀 이슈인데 당장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지금 수소 파이프의 어떤 납품 부분이 지금 당장 가셔야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확장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지 지금 개발했기 때문에 바로 양산 들어와서 바로 납품하는 그런 구도와는 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주력 사업의 어떤 캐파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수소용 강간의 부분적인 확장세가 좀 점진적으로 좀 일어나간다면 오히려 2022년도보단 2023년도의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차트 지금 잠깐 보시면 일봉 차트 기준에서도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예요. 지금 회사는 철저한 어떤 실적 시세 인입의 어떤 효과들을 충분히 좀 나타내주고 있고 2020년도를 좀 기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충분한 사업적인 어떤 성장세 그리고 탄탄한 수익 구조를 좀 기반으로 주가의 어떤 형성되는 가장 모범적인 실적을 수반하는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보면 단기 고점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건 있는데 1분기 실적 효과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겠지만 시장의 어떤 조정기 이슈, 시장 전체의 어떤 이 낙폭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면 휴스틸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 조정은 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관점의 모멘텀 훼손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지수 조정에 따른 하락이 있다면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먼저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면 2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2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8,000원, 18,000원에서 2만 원, 18,000원에서 2만 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휴스틸 매수하기 좋은 구간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2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터제 극복 여부, 그리고 수소 이송용 강관 세상이 좀 상승 가능성의 관건이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휴스틸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LX 세미콘 살펴보겠습니다. LX 세미콘은 1999년 설립돼서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집적 회로 설계 및 제조 및 판매인데요.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회사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외주 위탁 가공하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LG 이노텍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매입해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업체는 웨이퍼 생산에서 패키지 및 테스트까지 외주 가공에 의존하며 반도체 산업 특성상 웨이퍼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패키지 및 테스트 사업은 분업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8,988억 원, 영업이익 3,696억 원, 당기순이익 2,96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2.3%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08.7%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주요 사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손익 개선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잠정 공정 공시 제출을 좀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잠정치에 대한 이 실적 공시를 먼저 제출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매출액은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8.6%가 좀 증가한 5,850억 원을 좀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1분기 대비해서는 44.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79억을 좀 기록하면서 4분기 대비해서는 49%가 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115.9%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7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1.4%가 증가했고 전 분기죠. 4분기 대비해서는 42.5. 지금 공정공시를 보면 좀 보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데 오늘 제가 좀 제대로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연결 기준 재무제표 잠정 실적 공시를 보면 이 단기 실적과 전기 실적. 자, 이렇게 두 개 표를 좀 보면요. 자, 이건 비교식이 뭐냐면 지금이 1분기죠.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전분기는 2021년도 4분기 실적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 주 10월, 11월, 12월치 3개월치 실적이 1, 2, 3월치와 비교한 표가 바로 전기 4분기 대비 증감폭을 나타내준 폭이고 여기 전년 동기 대비는 작년 2021년도에 1, 2, 3월 1분기 실적의 증감 효인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감 효인을 갖고 올 때 어떤 부분을 비교해야 이게 장사를 잘했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본다면 네. 사실상 원래 이제 비교폭은 전년 동기죠. 2021년도에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는 어떤가? 네. 업황의 어떤 회복이나 실적 회복이 어떤가? 물론 4, 4분기 대비해서도 증감폭이 크다는 것은 오히려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44.2 그리고 115.9 그리고 91.4%가 증가되는 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1분기 실적, 1분기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 부분에서 아마 마감된 데이터가 반영된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매출액 부분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다면 지금 LX 세미콘 입장에서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주 긍정적인 어떤 실적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LX 세미콘이 역대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근데 또 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이제 반도체 업계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1분기 실적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뭐 우려감들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심화되죠. 금리 인상,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싹 다 빼버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미래 산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이전 상황과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인 어떤 이 산업 섹터가 모두 다 새로운 이 산업이 많이 등장을 했죠. 네네. 사실상 우리가 뭐 OTT라는 어떤 산업, 그다음에 그 이외에 언택트 관련된 사업, 메타버스까지, 심지어 이 콘텐츠의 어떤 부각. 자, 이런 요소들은 사실상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군이었죠. 그런데 이미 도래된 산업 부분에서는 이 반도체가 필수적인 어떤 요소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먼저 전기차의 시대,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UAM이라고 불리우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이후에 로봇, 여러 전반 산업에 걸쳐서 이제 반도체는 필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사업의 정체는 부분적으로 좀 있겠지만 그 수요가 사실상 중단되거나 모멘텀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이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할 것이라고 좀 예상은 해요. 부분적인 어떤 판매 감소 요인은 있겠지만 그래도 수요가 공급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좀 못 따라가는 어떤 이 형국도 그런 기술적인 집약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LX세미콘, 팹리스 업체의 어떤 우위는 그래도 2분기까지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는 여러 산업의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또 확인해 보니까 이 LG그룹과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신규 매출처 확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은 LG그룹에서 편입됐던 LX 세미콘이 사실은 LG그룹에서 계열 분리가 좀 됐죠. 네. 지금은 이 다른 상으로서 이 회사의 어떤 독립법인 형태를 좀 운영하고 있지만 범 LG가의 어떤 사업 이 시너지, 사업의 협업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는 관점인데 그런데 시장의 어떤 우려감들이 가장 큰 것들이 그죠. 거의 전량의 매출 70~80%가 모두 LG 향이에요.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의 전량 어떤 이 수주가 좀 이루어지면서 판매가 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아이폰의 수요에도 좀 거의 뭐 도달이 되는 어떤 케이스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도 새로운 어떤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신규 고객선을 좀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시장의 어떤 이런 상황들 LG 그룹과의 단절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를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새로운 신규 거래선 확보를 통해서는 오히려 전장 사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현대차라든가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 가능성은 좀 충분히 좀 제기되고 있다는 점.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이 DDI라고 불리우는 주력 사업인데 이게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고 좀 불리우는 제품입니다. 전량 회사의 주력 제품이자 적용 요소에는 뭐 가전, 그다음에 이 모바일 그리고 이 전장 용품까지 좀 이 적용이 되는 어떤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LG 이후에도 캐파 확장을 위해서 충분히 좀 노력을 해준다면 저는 이 적용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보다는 앞으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거래선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다양한 거래선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전기차용 반도체 시장 진출에도 시동을 건 모습인데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LG 자체가 사실상 2021년도 제가 이게 정확하게 좀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 LG그룹 자체에서 이 휴대폰 사업 부분을 모두 철수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기술 집합적인 부분이 어떻게 좀 선행될 것인가. 그래서 전장 사업에 보다 집중을 하겠다. 지금 관련해서 오히려 이 선택이 좀 더 탁월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효력들이 지금 뭐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워낙 실적적인 어떤 성장을 좀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전장 사업의 어떤 확장성을 좀 더 가져온다면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어떤 적용 효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전기차 이외의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기술까지 좀 적용될 수 있는 이 구동칩의 수요가 조금 더 증가된다면 점진적인 부분에선 이미 캐파 확장이라고 좀 봐도 무방한데 단순하게 지금 LG 그룹 안에 있는 이 매출 포지션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LG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당연히 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간판은 다르지만 범 LG가로서의 어떤 역량은 지속될 것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그거는 사실상 우려할 수준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오히려 전장 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인 어떤 확대 관점에서는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는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매출 포지션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구동칩의 수요가 증가된다면 그래도 2025년까지는 매출 확장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럼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제 큰 조정폭이 없이 꾸준히 그래도 상향한 모습인데 대응과 투자 전략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좀 다소 좀 아이러니하게 휴스틸도 그렇고 사실상 이 LX 세미콘 전형적인 실적을 수반으로 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는 아주 기업의 좋은 예입니다. 사실상 저는 주식의 어떤 급등락을 좌지우지하는 사실 이런 그림이죠. 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자, 이런 패턴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상 우려감들이 좀 컸던 그런 종목들의 어떤 대다수의 어떤 우리가 결말들은 주력 사업이 진척이 하나도 되지 않고 주가는 이미 고점까지 갔지만 지금은 저점에서 반등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실적 수반주의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인데 지금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죠.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반도체 사업의 어떤 2분기에 영향은 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우려감은 일회성, 즉 일시적인 요인일 뿐이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그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되는 관점에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는 사실상 좀 이탈 조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지수 조정에 따라서 지금 추세가 조금 아슬아슬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13만 4천 원. 13만 4천 원이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해도 좀 괜찮은 구간인데 만약에 13만 4천 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조금 일부 축소를 좀 하시고 저점 영역일 때 다시 공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제가 매수하기 좋은 이 타이밍은요. 지금 12만 원.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13만 4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 시에는 그래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알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골드앤에스입니다. 골드앤에스는 1994년 설립돼서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21년 3월 WFM에서 현재 상호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방과 후 학교, 교육 출판, 온라인 교육 서비스,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모를 영어 시험 교육 서비스와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직영 및 가맹 영어 학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35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 당기순이익 8억 1천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50%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신규 사업 인수로 인한 매출 구조 개선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이 회사 사실상 사연이 좀 많은 회사였어요. 지금의 상호는 골드앤에스인데 과거 상호명이 WFM이었죠. 과거 이 코리크 이 피의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이 주권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제 기억으로 2019년도 아마 중반이었으니까 거의 2년이 좀 넘은 거의 근 3년 만에 이 거래가 좀 재개가 되면서 자,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종목일 텐데 자, 오늘 어찌됐든 긍정적인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타 시장 안내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골드앤에스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2022년도 4월 25일 개최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는
골드 NS에 대해서 상장 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서 회사의 주권은 2022년도 4월 26일 오늘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권 거래가 해지가 됐는데요. 4월 26일 오늘 상장 유지 결정으로 인해서 주권 거래가 전면 해제됐다. 소속부도 변경이 좀 됐는데 지금 원래 이제 관리 종목에 지정이 좀 됐었는데 네. 관리 종목 이 지정사에도 모두 탈피를 좀 하면서 중견 기업부로 소속부마저 이제 변경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NS의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거래가 정지됐었는데 대표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거래가 정지된 거죠? 네, 사실상 2019년도에 전 최대 주주였던 이 우국환 씨로부터 이 코링크 PE가 사실상 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좀 체결을 합니다. 네. 이후에 경영권 체결 양수도 이후에 대다수의 자금들이 상상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통해서 이 차입 인수, 즉 LBO 인수를 통해서 최종 인수가 좀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조카라고 좀 지목된 이 조모 씨가 사실상 이 회사의 실질적인 어떤 사주다. 자, 이런 이슈가 좀 불거졌고 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이 최대 주주로 하여금 소규모죠 횡령, 일부 횡령 금액과 배임 혐의가 좀 발견됨에 따라서 회사는 주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이 지배 구조도 모두 다 상실됐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저축은의 어떤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서 전량 반대 매매가 되면서 이 지배권마저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회사는 회생까지 좀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이 골드 NS로 새롭게 좀 탈바꿈한 어떤 계기가 됐는데 지금 뭐 최종적으로는 이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2021년도 7월 공시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최종에서 사실상 이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전체 횡령 금액은 자기 자본의 8.1%에 해당되는 17억 8천만 원인데 2019년 9월 23일 횡령 배임에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판결의 내용은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횡령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그리고 업무상 배임과 증거 인멸의 교사 이 죄로 인해서 최종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좀 교부받았고 횡령액 17억 중에서는 지금 14억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좀 판결이 되면서 회사는 14억 8천만 원을 불법행위 미소금을 좀 규정을 한 거죠. 네네. 지금 사실상 이 횡령 배임의 어떤 진행사항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영진과는 전혀 무관한 전 경영진과의 어떤 관련된 사건으로 이제 모두 종료가 좀 된 셈이고 회사는 지금 경영 주체가 전혀 다른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골드NS의 거래 정지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제 상장 유지가 결정됐으니까 회사는 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는 영어 교육 사업으로 정상화 및 그리고 성장을 도모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진짜 지난해 매출액이 13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3억이었고요. 당기순이익은 8억 1천만 원을 좀 기록했었죠. 우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매출액의 어떤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야 되는 어떤 숙제를 좀 안게 된 셈인데 그래도 과거 이 음극재 사업을 영위했던 이 실적보다는 훨씬 더 영업 수익성을 좀 개선하는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죠. 주요 제품과 서비스 부분을 잠깐 보면요. 회사는 이 사업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과 비교육 부분인데 회사는 이 학원 사업을 좀 주로 영위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매출 부분이 수강료와 이 교재 판매 부분입니다. 사업의 영역이 학원 프랜차이즈 그리고 방과 후 학교의 어떤 위탁 교육, 온라인 학습 사이트 그리고 도서 출판 부분인데 전체 매출 포지션 99.7%, 전체 매출액의 134억에 좀 해당이 좀 됐었고 비교육 부분은 이 부동산 임대 사업이 좀 소폭이 있었는데 한 3,200만 원의 임대 수익까지 좀 있었다. 자, 이거는 사실상 이 주력 사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단일 사업으로 좀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격 변동의 추이점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를 보면 방과 후 이 컴교실 수강료 부분이 좀 점진적으로 수익성 관점에서 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학원 프랜차이즈의 교재비는 동결 상태지만 그래도 2019년도 대비해서 용역 수입은 좀 더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가 부분적인 어떤 매출 실적을 좀 회복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온라인의 어떤 수업 부분에서는 언택트 관련된 수혜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특수 효과도 톡톡히 좀 봤다라고 좀 봐도 무방은 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방과후 수업이라는 건 사실상 오프라인 교육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매출 부분은 온라인 학습 부분보다는 학원 프랜차이즈, 즉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오프라인 학원 이 수강료의 어떤 점진적인 증가 부분은 오히려 코로나19의 피해 관점보다는 오히려 엔더믹 이후의 수혜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거리두기가 전면 해지됨에 따라서 이 학원 수강생들이 좀 크게 증가된다면 오히려 현재보다는 소규모 어떤 매출 신장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주력 사업이 그래도 오프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엔데믹 이후에 좀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자로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됐는데요. 보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우리 보유자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대표님 대응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상 우리가 업종을 판단해서 투자의 어떤 메리트의 호불호를 좀 판단했을 때는 사실상 지금 현재의 주식을 소위 이제 물려 계시는 2019년도에 피하지 못하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회사의 음극재 사업, 즉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인 음극재 사업을 영위했던 WFM의 사업 모멘텀을 보고 이제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사업은 사실 음극재 사업은 모두 중단돼서 전혀 다른 사업 부분을 좀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 부분별로 매출 잠깐 좀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 매출 신장 효과는 좀 꾸준합니다. 지금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의 수치를 좀 보면 65억에서 37억 그리고 134억으로 좀 증가되는데 자, 이 단순 요지는 여기입니다. 교육사업 부분의 직영학원 매출, 교재 매출,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강의료 결제 등인데 학원 사업의 캐파라는 것은 경기의 어떤 변동성 관점에서 사실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 학원 수강생이 이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실적적인 측면을 단순하게 우리가 좀 이 판단을 좀 해본다면 코로나19의 효과 있었느냐, 엔더믹 이후에 피해가 있느냐 관점. 자, 그 관점에서 오히려 오프라인 학원 사업을 좀 더 영위하고 있는 사업 관점에서는 수혜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반면에 이 경기 악화로 인해서 수강생의 감소 요인이 좀 있다면 오히려 실적 감소 효과가 좀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딱 이 부분이에요.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를 보면 지금 65억. 그런데 2020년도에는 37억 원의 매출로 뚝 떨어집니다. 다시 2021년도에 134억. 최근에 학원 두 군데를 좀 인수를 하면서 매출의 확장세를 좀 가져갔다라고 좀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외형을 좀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즉 상장 유지 결정, 즉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회사는 공격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서 현재의 외형보다는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신규 사업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좀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주가 오늘 이제 상한가 좀 기록을 했는데 5,080원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지금 11만 3,408주뿐이 안 돼요. 회사 발행 주식 총수가 3,622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좀 소폭이 좀 작다는 것은 오히려 추가적인 단기 상승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사실상 사업의 업황 확장 개념에서는 지금 주권 거래 정지 이후에 사실상 이 기대감이 좀 수반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추가적인 2차, 3차의 상승을 좀 가져간다면 오히려 그 부분 좀 인위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지금 뭐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것보다는 추세에 맞게 대응을 하실 때 최상단 이후에 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량 이후에 하락이 좀 가시화된다면 철저하게 사업의 어떤 모멘텀을 좀 근간으로 해서 체크 포인트를 좀 잘 유념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더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하락이 가시화되면 그때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학원 사업에 의한 사업 수혜는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성장 동력은 필요해 보입니다.